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고대학교 중동연구소 전문연구원 이경수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을 하고 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한 10년간 있다 보니 대사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혹은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고 만나 뵌 적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고, 초반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지는 잘 몰라서 우선 되게 기초적인 중동과 이슬람 이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 상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이제 여기 아까 책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동과 이슬람과 아랍 지역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이제 보통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정의를 우선 내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중동이라고 하지만 또 아랍이라고도 혼합을 해서 쓰기도 하고 용어를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대부분도 이슬람교를 아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나마 그냥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발표를 해주신 정영학 소장님께서도 이제 중동과 아랍이라는 단어를 계속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중동이라고 한다면 아까 기타 지역에 포함이 되었던 튀르키예나 아니면 이란까지도 포함을 한 지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형성이 된 개념이다 보니 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포함이 되는 국가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중동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새는 메나라고 해서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라고 해서 중동 지역, 우리나라 말로는 중동이라고 하지만 북아프리카 지역을 좀 구분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동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의 대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아랍 국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륙에 따라서 또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지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누가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이스트라는 개념은 이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저희도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극동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어차피 유럽에서 중심이 된 기준이고, 그래서 유럽 중심에서는 중동 혹은 근동이라고 보통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니어스트 혹은 미들이스트라고 이름을 불렀으니, 이 개념이 중동이라는 개념은 유럽 중심의 개념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국가들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종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여기 인종이라기보다 내가 민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여기 아랍인, 페르시아인, 투르크인, 코르드인, 유대인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랍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민족 중심이라고 하기에도, 혈통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종교도
우리가 보통 이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진출하시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런 그 종교적인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독특한 국가인 레바논에 있었는데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정영 선생님 그 처음에 준비해 주신 그 슬라이드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세계 몇 개 기업들 중에도 이제 레바논 사업가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무슬림 사업가들이 있고 기독교인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만나는 그 기업체의 그 대표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가 또 준비를 하실 때 좀 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들은 정말 소수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참고 삼아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근데 흑백으로 돼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카메라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종교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걸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옅은 초록색과 짙은 초록색을 보시면 옅은 초록색은 수니파이고요. 그리고 이 짙은 초록색은 이제 시아파가 분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더 서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색깔이 옅어지고 이란 쪽, 동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군데군데 보면 핑크색이 있습니다. 이 핑크색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레반트 지역이나 아니면 조금 더 북쪽으로 이제 그 유럽 쪽, 동유럽 쪽으로도 좀 이어지면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무슬림들도 살고 있지만 많은 수가 유대교인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랍은 아까 중동과 아랍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랍은 굉장히 명쾌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 그리고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통 아랍인이라고 하는데 22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22개 국가는 이 아랍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도가, 그러니까 본부가 카이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45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22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을 많이 그 이름을 들으셨던 그런 국가들도 있고 굉장히 생소한 코모로나 소말리아나 이런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도 있고요, 아프리카 반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화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랍 문화가 굉장히 말씀을 한 단어나 아니면 어떠한 정의로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훈 연구원님이 좀 말씀을 이제 좀 많이 해주시긴 했고 좀 더 설명 잘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알라라는 하나님 유일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세계 3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옛날 자료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회교도 혹은 모슬렘이라는 글자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회교나 모슬렘 같은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 회교는 이제 그 중국 그 위구르 쪽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있는 그 무슬림들을 보통 회교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이제 회교라고 해서 뭐 회교국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교국이라는 말도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아까 김용훈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슬림이 정확한 발음이고 정확한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통칭 무슬림, 이슬람 국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이제 그 할랄을 들으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는데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의가 굉장히 명쾌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넘어가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수니파, 시아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니파 무슬림 비율이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시아파는 한 15에서 20%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보시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어렵기 때문에 추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2억 9천만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제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이제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중동 지역 혹은 모든 아랍 국가의 인구가 무슬림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니시아 이제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이슬람을 이제 오주육신을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 자체는 어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셔도 다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자료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신앙을 지탱하는 5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존재가 6가지 존재 및 그리고 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5가지의 기둥, 그러니까 신앙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기둥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가 예배, 기부, 단식, 그리고 성지 순례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그냥 써놨으니까 한국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예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 했는데 샤하다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샤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랍어가 쓰여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슬람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2가지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그 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일신 사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뭐 마카스드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 그 개개인 무슬림과의 신앙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무슬림 바이어들을 만나셨을 때 뭐 기도를 했냐, 단식을 하고 있냐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뢰가 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외국에서 뭐 무함마드의 그림을 뭐 이렇게 희화화해서 그리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무함마드의 존재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혹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는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존중의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루에 5번 보는 예배인데요. 이제 여기 그림을 제가 여기 따왔는데 새벽 예배가 있어요. 해가 뜨기 전, 해가 뜰 때 예배가 있고, 그리고 정오 12시, 그러니까 정오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해 질녘 예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해가 질 때 예배, 마그립, 그리고 밤 예배 이렇게 5번이 있습니다. 시아파는
게 3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위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적절한 자리를 골라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잠깐 미루었다가 다음 예배를 볼 때 합쳐서 예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역을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예배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한 그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보지 않고 그 사업이 더 중요한 경우는 올 때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랍적인 가시면 되게 시끄럽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자라입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소리가 그 모스크에서 나오는데 요게 울리면 곧 예배가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한 30분 정도는 그냥 요 정도까지는 시간을 주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카트 기부인데요. 기부는 이제 이 자기의 소득을 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 국가도 있고 의무적으로 이제 그 징수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이게 사회마다 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제 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국가의 그 문화를 좀 공부를 하고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모든 번 돈에서 그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그 순수한 소득의 2.5%를 기부를 합니다. 매년 기부를 하고요. 이것 말고도 사다카라고 해서 그 상시로 기부를 하는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가시면 이렇게 함이 있어요. 사다카 함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냥 상시적으로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본 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아시는 이 라마단인데요. 이제 라마단은 거의 대부분 많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설명이 돼서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해가 보통 이 옛날에 이제 전기가 없던 시절, 촛불을 사용하던 시절에 까만 실과 흰 실을 딱 가지고 봤을 때 이게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게 단식을 하느냐 단식이 깨지느냐를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슬람력 9월이기 때문에 매번 바뀌죠. 지금 계속 앞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여름에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음식과 음료, 근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길에서 싸운다던가 누구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사실은 금지가 되는 사항이고, 조금 그 학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국가에서는 침을 삼키는 것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건 모르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가능하면 그 국가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를 텐데 잘 보시고, 혹시 가시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담배 냄새를 풍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안 보이거나 없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시는 경우면 그 시간을 감안하셔서 약속 시간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프타르라고 해서 그 해가 질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라마단에는 뭔가 비즈니스적인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나면 이제 이들 피트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처럼 해서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며칠 동안 이제 같이 먹고 놉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요 이드 때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는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주제를 가신다거나 이렇게 가셨는데 어떤 동네가 큰 마트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미리 식품 같은 것들도 사두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요새는 뭐 포함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어학연수 시리아에 갔었을 때 이드 때 슈퍼
슈퍼가 동네에 하나도 열지 않아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지순례인데요. 이제 이슬람령 12월입니다. 이슬람령 12월에 이제 생애에 한 번만 이제까지 했던 그 제가 말했던 그 4가지 기둥은 이제 뭐 매년 하거나 매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의무이지만 요 성지순례 의무는 이제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의무인데요. 요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들 하얗잖아요. 그래서 남성 이흐람이라고 해서 이 약간 청결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큰 그냥 긴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슬람국에 오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입던 그런 그 이슬람적인 복장을 입으시면 되는데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로 비워지지 않은 흰선 2장을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뭐 머리를 자른다던가 손톱을 깎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몸에서 뭔가를 하는 것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요 이흐람이 끝나고, 그러니까 요 하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남성들은 머리를 한 번씩 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기간이 지나고 머리를 밀고 왔다면 아, 저 사람은 하지를 갔다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지를 갔다 온 사람들 앞에는 이제 약간 명칭처럼 하지라는 하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약간 요게 좀 명예를 나타내는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지를 갔다 온다는 게 굉장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별로 쿼터가 그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하지 기간에 내가 가야지 하고 간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허락이 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 매년 사우디 정부에서는 인원을 국가마다 조정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있을 듯한데 아마 10명 이내로 적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6가지의 신앙적인 그 존재를 믿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인데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에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기독교 이후에 이슬람이 있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낳지도 않으시고 나아지지도 않으셨다라고 꾸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연결이 된 것이 없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존재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어깨에 항상 오른쪽에는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 왼쪽에는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기록들이 그 최후 심판의 날에 무게가 재어져서 이제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요 천사들은 보통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서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해당하는 성경들을 모두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란이겠죠. 그리고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경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믿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제가 여기는 이제 200명이 넘습니다.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도 예언자들을 모아 여기다 제가 써놨고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무래도 무함마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정명론. 그래서 이게 인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사막 지역에서 그 자연의 그 성질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셨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샬라 나오긴 했는데요. 인샬라가 지금은 조금 남용이 되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뭐 쓰나미나 이런 게 오면 인간의 과학기술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샬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화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잡지 않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얹으면 인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친한 경우는 이제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제 같은 성별끼리 이제 포옹도 하고 이제 볼에 뽀뽀를 하거나 코로 맞추는 그 맞춤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초반에 만나셨을 때는 동성 같은 경우는 보통 악수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 허리는 숙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화가 이제 이렇게 숙이는 게 문화가 돼서 이렇게 숙이시는데 그들은 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성인, 그러니까 이성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눈맞춤을 하시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동성인 그 바이어들을 만나셨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눈이 많이 힘드시면 이 미간을 쳐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건 신뢰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숨기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눈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눈을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아,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혹은 아, 저 사람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동인들은 저는 이제 아랍인들을 많이 만나보긴 했지만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의 그 레바논 친구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 들어가기에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 그 서클에 끼울지 말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쌓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딱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초반에 처음에 만나셨을 때도 본격적인 주제를 먼저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날씨 이야기, 민감하지 않은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종교 이야기도 아닌 날씨 이야기나 아니면 그냥 뭐 여기 뭐 주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많은 길을 좀 돌아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yes, no 하시기보다는 특히 no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한데요. 가능한 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보시면 그들이 no라고 하고 싶은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그 중동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좀 보시고 만나보곤 했지만 약간 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약간 감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게 한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게 좀 시간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를 하느냐, 예스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확한 답을 원하신다면 이메일,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서한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예스를 해도 그 다음날 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메일이나 서한으로 꼭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그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1시간이 늦기도 하고요. 2시간이 늦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약속 시간에 친구가 못 온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냥 아침에 비가 오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뭐냐면 파트너 측이 시간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봅니다. 조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측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그런 기한을 최대한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더라도 맞추시면 그들에게는 신뢰를 조금 더 쌓을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배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사가 거의 반이거든요. 아랍 사람이나 중동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살라무 알라이쿰이라 그건 이제 이슬람에서 하는 인사이긴 한데요. 아니면 그 나라만의 하는 인사말 같은 것들을 좀 배워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래선을 트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사말 같은 경우를 좀 배워서 가시는 게, 기본적인 말을 좀 배워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혹 기독교에는 이제 저의 그 예시인데, 저는 이제 레바논에 있다 보니 가끔 이제 기독교 바이어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기독교 바이어들을 만나서 한국 그 기업인 분들께서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고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냥 알라이쿰 살람 하고 이제 해주시기는 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이슬람의 인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국가가 결정이 되신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요새는 굉장히 자료가 많죠.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실 때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영훈 그 위원님도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왜 돼지 DNA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DNA까지 확인을 하지? 알코올의 그 0.5%는 왜 확인을 하지라고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뭔가 자꾸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마 중동 지역 시장을 진출하시기에는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중동 지역이랑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이경수 전임 연구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점심 식사 및 자율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뒤편 상담 부스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서 상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밖에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 공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작성하셔서 입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순서는 신청해 주시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순서 되면 저희 직원분께서 호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점심 도시락은 입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으셔서 그냥 자리에서, 여기서 라운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